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공민은행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공동교육 혁신센터 소개와 저희 대학 교육청이신 이수진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교대 기획처장 이수진입니다. 오늘 행사도 많고 학교에서 한참 바쁘실 때인데 저희도 이렇게 행사를 잡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멀리서 손님을 청하는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청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6월 달에 기획처장 협의회를 했는 공동교육혁신센터 겸 기획처장 협의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동교육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연구들에 대한 성과 포럼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다들 공감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조금 어설프고 급하게 추진하더라도 그래도 올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급하게 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총장협의회하고도 일정이 겹쳐서 아마 이제 기획처장님들 중에 거기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학교에 중요한 일들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께도 이제 관련된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다른 학교들하고도 다 못 오신 학교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을 못 전하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저희 2023년 공동교육혁신센터 활동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동교육혁신센터 소개, 그리고 이제 주요 활동 재정 보고고요. 이제 2024년 주간 교육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설립이 2019년 8월이더라고요.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동교육혁신센터가 시작이 됐고 회원교는 현재 이제 전국의 교육대학교 10개,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이렇게 12개입니다. 목적은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회원대학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 발전을 도모한다. 회원교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그리고 저희가 재원이 육성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도모한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분야는 교원 양성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공유와 확산. 오늘 성과 포럼이 이 자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학생 교육활동 지원, 기타 교원 양성기관 총장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공동교육혁신센터에서 정책과제가 4가지가 수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연구라고 해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책임을 맡아주셨고요. 이혁규 총장님께서 직접 연구 책임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작년 11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교육과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교육감협의회, EBS 교육부 이런 후원을 받고 연구 성과를 이렇게 널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 정책과제는 교원양성대학교 자원공유사업 모델 연구라고 해서 이제 교원양성대학교들끼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원공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에서 책임대학을 맡아주셨고요. 다음 주간교가 이제 경인교대이십니다. 이미 이제
총장 회장교는 경인교대로 넘어갔고요. 공동교육학습센터는 오늘 성과표를 마무리하고 이제 넘길 건데요. 오늘 경인교대에서는 그 총장협의회를 주관하시느라고 이제 못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만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독하는 형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공교육 친구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원 양성 방안 연구라고 해서 이제 대구교대에서 책임대학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진주교대에서 책임대학을 맡았던 공교육 친구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급 방안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포럼을 하고 했었는데 그거의 이제 후속 연구로 좀 이제 연속성을 가지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예비 초등교사의 교직 적인성 검사의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안. 광주교대에서 책임대학을 맡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유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 공동교육혁신센터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유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정책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게 이제 적인성 검사 도구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좀 낡아서 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정책 과제고요. 광주교대 이순아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를 맡아주셔서 오늘 사실은 다른 회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참석이 어려우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좀 어거지로 부탁을 해서 오늘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원 양성교육 관련 문헌 번역에 따른 학술 행사 사업을 청주교대에서 주관 교육해서 예산 2천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협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2024년에 가능하면 요 정책 과제를 좀 포함시켜 달라라는 총장 협의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23년에 분담금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 연구비를 1억 4천을 잡았었고요. 또 아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를 포함해서 1억 4천을 잡았었고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와 성과 공유회 기타 수용비 해서 수용비를 한 2천 정도 해서 전체 1억 6천 정도를 소요 예산을 잡아서 한 학교당 분담금을 1,377만 원을 냈습니다. 12개 교가.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남아서 분담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업 및 연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목적형 4천, 자원공부 3천, 공교육 책임성 3천, 적인성 검사 2천. 그래서 1억 2천이 실제로 지출이 됐고요. 기타 사업 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작년 6월 30일에 했던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관련된 경비, 오늘 성과표, 이외 기타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전체 한 2천 정도 잡았는데 많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서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연구비에서 2천만 원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2024년 예정까지 좀 포함시켜 주십사 이런 부탁이 있었고 사업 추진비는 오늘 성과 포럼이 끝나고 정산을 하면 이제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남은 분담금을 24년 공동교육혁신센터를 2월을 시키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23년 육성사업하고 24년 육성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제 분담금 처리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자료를 각 회원별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정산을 빨리 맞춰서 이제 분담금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이게 2월이 가능하다 뭐 이런 좀 방법을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교는 이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이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다음에 있는 아마 경인교대에서 서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이제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 혹시 다음 기획처장 협의회나 공동교육혁신센터에 바라는 점 있으면 저희가 회의록에 남겨서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제 의견을 주시고요. 네, 저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행사 식순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발표가 30분, 40분씩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긴 한데,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일단 최소한 형식을 틀리다라고 좀 드리고, 발표를 해주실 때 제 생각에는 한 15분 정도 내외로 주셔도 될 듯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힘드시라 생각도 들고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발표해 주시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더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그 시간을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먼 길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들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제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뭐 행정상의 처리 절차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런 어떤 맥락에서 행사를 진행할 텐데 총 4개의 발표를 드릴 텐데요. 2개의 발표를 듣고 잠시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2개의 발표를 나오게 듣고 행사를 마치시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가 청주교대에서 하신 IR 체계 구축 역할 소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IR 센터 팀장이신 김향전 팀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뀌는 시간이 저기까지. 안녕하세요. 청주교대 IR 팀장을 맡고 있는 김향정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청주교대 IR과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뒤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5분에서 10분 발표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네, 5분에서 10분이라고 하는 미션을 제가 받고 일단 우리 팀장님께 혹시 내가 7분이 넘어가면 손을 좀 들어달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대답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한 50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쨌건 그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IR팀은 이제 실제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체계 구축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제목을 아주 럭하게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 목차가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쭉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뒤집어서 보시면은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IR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국정사업에서 그 탑다운 방식으로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무슨 IR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I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하고 환경이 조금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거의
거의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 얘기가 그래도 우리가 IR이 뭔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금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특히 뭐 전략적 기획 및 평가, 그 다음에 학교 구성에 있어서 또는 기관장들 입장에서 전에는 감에 의지했던 어떤 정책 결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했던 수행했던 일들을 이제 적어도 질적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 가공, 제공 및 활용,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이런 역할들을 지금 IR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보시고요. 실은 IR 저희 청주교대 IR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센터라고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교대 규모가 센터를 이렇게 여러 개 된 만큼 그렇게 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처에 팀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래 본연의 기획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정사업팀,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 IR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팀으로 구성된 기획처를 갖고 있고요. 처음에 1단계가 20년 3월입니다. 만 4년째입니다. 올해까지. 네, 지금 저희 총장님, 이영규 총장님께서 총장 공약으로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총체적 질관리를 하겠다를 이제 총장 공약으로 포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체계 구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런 단계를 거쳤고 2022년 2월에 여러분들 지금 한참 관심사인 시스템, IR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시딩스라고 합니다. 이걸 구축해서 지금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요거 저희가 육성사업, 계획서 또는 개발공사를 쓸 때 만들었던 표인데요. 저희들 IR은 성과관리라고 하는 가장 큰 어떤 목표, 패러다임을 두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희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예비교사의 총체적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청주교대에 입학한 뒤로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역량이 있고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교사를 키워낼 수 있겠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증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눈에 익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의 어떤 지표, 어떤 자율 지표가 중요한 것 같으며 그 자율 지표와 관련해서 산출 시기라든지 우리가 성과를 계산해내고 또 성과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축으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총체적 성장 지원과 그 다음에 재정 사업이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분야가 저희 청주교육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이것의 어떤 이행 여부, 수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산해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체계 구축을 할 때 4년간 거를 먼저 해본 건데요. 그러면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하나, 두 페이지까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는 교육, 연구, 기타, 요것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23년 작년 올해에서 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24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중장기 4년에서 5년 거를 저희들이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다 완수가 된 과업도 있고요.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수행하지 못한 그러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교사의 총체적 성장관리 로드맵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시킬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쭉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학년, 2학년, 4학년, 그다음에 전체 학년, 졸업생까지도 그 신입교사 직무수행 준비도 또는 향상도를 추적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IR 평가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또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그 수습 과정 안에서 또는 교육 과정 안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오렌지과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따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석은 끝났는데요. 신임교사, 여기서 신임교사는 지금 3년 이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들이 예비교사 4학년 때 저희들이 실시했던 설문이 있습니다. 그 설문과 똑같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장에 있어서 신임교사로서의 어떤 질문들이 부가적으로 추가가 된 그러한 설문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으냐. 그래서 4학년 때 응답했던 그 응답치와 현재 3년 이내의 신임교사로서 내가 생각하는 저희 청주교대의 핵심 역량은 창의, 인성, 변화, 리더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 각각 3개씩 9개 CQ라고 하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애석하게 현장에 나간 선생님들은 현실 벽에 부딪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역량들이 4학년 때 멋모르고 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역량이 현장에 가서 보니 이거 아니네 싶어가지고 다 지금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인식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인 것 같으니?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3년 가서 근무를 해보니 이쪽 왼쪽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응답을 더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쪽으로 변한 모습,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따끈따끈한 어제 완성된 저희 지금 학교의 재정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비교사들한테 신입교사들한테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내가 가장 부족했던 경험, 내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능력, 교사로서 이런 게 뭐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신입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미 얘기한 부분들이 이 표 안에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교육관련법 해석 60여 년 말했고요. 과거 중개사의 교육인력 교사이기, 학년기, 아동관리과 특성기 이런 내용의 지금 프로그램을 결국은 신임교사의 어떤 역량 향상도 추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예비교사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게 부족하구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길러줘서 이런 역량을 키워줘서 그나마 보내야 되겠구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건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낸 분석 결과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함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대상이 청주교대뿐만 아니라 전국 교대 학생들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참가 신청 하시면은 바로 1박 2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수행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어제 이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정도가 이제 데이터 가공 분석 및 활용인데요. 실제로 탈리스라고 우리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갑자기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IR 부탁하십니다. 이런 거 분석해줘. 이런 거 결과 알려줘. 이런 거. 네. 그러면 저희들은 막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뭐 당연하시기 아시겠지만 과기평가와 관련해서 특히 질적응답 있죠. 설문으로 서술형으로 뵙는 문항의 경우에 저희들 엠비고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왔고요. 이건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우리 학교 2학년 마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중점 개선으로 여기 즉각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인성 3, 교직윤리나 그런 교직윤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뭔가를 피드백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각각 분석하는 내용들은 30페이지에서 한 40페이지 됩니다.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보고서는. 근데 그게 다 우리 요강사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7, 8페이지 정도 해서 상황분들에게 전부 교문과를 통해서 리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도 조사,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기, 또는 신입생 요구 조사, 4학년들 예비조사, 직무수행, 준비도 조사 이런 내용들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카드 뉴스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주고요. 궁금해하시는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역할이 그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팀과 저희 원부는 학교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원팀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어떤 게 자율지표로 필요한지,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 자율지표를 산출하는데 산출식은 어떻게 쓸 건지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지표로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CQI 보고서 공모전을 하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CQI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이냐? 질적 개선을 위해서 작년하고 다른 문제를 때문에 또 올해의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는 보다 나은 어떤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고서 양식은 요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심사 기준표는 요거에 의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되게 고생하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의 자리를 좀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선거교류전이라고 해가지고 한 4, 5일 정도를 아예 공간에다가 전시하고 학과 준비도 하고 그래서 지역민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학생이 가장 많은 4월 한 중순쯤 이때쯤에서 저희들이 선거교류전을 해서 되게 예쁘게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게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안 됐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선거관리 시스템이 혹시 구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금 이제 좀 빨리 구축을 해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아니고 지금도 수정 보완 중에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LMS부터 시작해서 학사라든지 그죠? 그런 데이터들 흔히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필요한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것들을 가공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이게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저희들이 선거관리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총체적 성장 관리에 대한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그다음에 외부 평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성과 지원을 위해서 그다음 대학 업무 효율화 이거 보시면 마지막 결론으로서요. 이거는 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IR과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대학 내 가장 중요한 건 IR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내려온 어떤 학과문이 아까 소진이 말씀드렸던 그런 선거관리 무조건 재정지원 사업 하는데 무슨 대학이 알아서 자율 선거관리 하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IR이라고 하는 거버넌스가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알고 같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그런 데에서 오는 같은 인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대학의 건전한 평가 문화 확산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대학의 리더들의 인식에서 있죠. 저희가 이렇게 4년이 물론 됐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저희 총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는 지원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주소 달았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현재 이렇게 자꾸 자리 이동이 있는 이런 학교 구성원들이 담당을 하는 경우는 이게 단발적이고 이게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IR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교대는 지금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부서들이 뭐 정보원도 있을 수 있고 기획 평가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는데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통과하는 데서 보니까 이게 메인이 맞나? 이게 IR이 해야 되는 건가? 기획과 평가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거,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업무율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 활용 이 부분. 아까도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 예한 가지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분석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완료 이게 다시 뭔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so what 그래서 어쨌든 건데 이거 분석 결과 갖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고 정말 성공적인 IR 교육에 대해서는 그 부분 완료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학교의 어떤 체계 구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교육대학교의 IR 관련된 잘 교육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대학 이수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고 그래요? 네, 잠깐 좀 질문. 질문이 따라 앉아서 편하게 앞에 마이크 질문 있으시면 네. 문제를 부탁하시죠. 진행을 괜찮아야겠다. 저희 어쨌든 IR 센터 스템 도입을 전체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터라 그리고 오늘 시작을 해볼까 기획을 세웠는데 아직 뭐 이렇게 내를 잡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전공이 네, 실은 저 전공이요. 음악교육입니다. 근데요. 음악 교수님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미국으로 음악교육을 한다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그거 재미없고 연구방송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HRD라고 해가지고 휴먼리소스 리베럴 커뮤니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RA를 하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연구공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박사학위는 다른 데에서 했고요. 이쪽으로 이제 하고 교원대학 서울교대에 교육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점연구소 9년을 했었거든요. 경희대학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9년을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제 전공은 그래도 아주 오래됐고요. 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종합대학의 4년제 이런 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혹시 교육 평가, 그다음에 연구 방법 쪽으로 조금 많이 연구를 하셨거나 박사 쪽으로 쓰셨거나, 그러니까 전공하고 상관없이 교육을 하셨다면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특히 그렇다 해서 저희가 SQL을 막 다루지 말고 무슨 컴퓨터나 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IR 시스템만 하더라도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럼 저희들은 원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분석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해내느냐 이 정도 능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전공이나 그런 쪽으로만 막 이렇게 파고 가시면 교육적 마인드가 없는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원하는 어떤 지표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원천 자료가 필요한지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공해서 지표를 만들지는 시스템이 해줘요. 그거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전공이 어떤 전공이 필요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방법은 그다음에 교육 대신에 교육적인 어떤 나이가 없으신 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교육에서 그 생각 드는 거죠. 고등교육 하신 분 같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둘입니다.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사 수료하시는 연구원 선생님. 그러면 검사일은 없게 두 분이 네. 그래서 조직 자체가 이동이 있으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그걸 전담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익히려고 하면 갖게 될 거죠 아마. 그러면 결국 그다음 어느 분이 이제 받으시게 되면 사장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초기 시스템 구축에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셨는지. 저희 찾아보면 나오면 지자체 들어가시면은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저희 한 1억 9천 정도, 한 2억 뭐 이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직원들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네? 되어 있나요? 임직원들은 이미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나요? 고용 안정성이요? 고용 안정성하고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데스련이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총장님 보이신가요? 그 충북대 이일재 교수가 항상 전국을 다니면서 네. IR 그 연구원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시는데 교대에서는 사실 한계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학 박사 받고 특히 고등교육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 본인 스스로도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확답을 못 주시는 거 보니까 청주교대도 전임 교원은 아니신 것. 네. 왜냐면 저희도 실은 아시다시피 직원 하나 채용하는 게 저도 그때는 몰랐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는 누가 총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너 뽑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정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작은 그래서 못하기보다는 시작은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처럼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안정성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우 잘 해주시고 지원 아끼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일을 놓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일만 많고 이러면 당연히 안 오시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되겠으니 했는데 이분이 여자냐면 어디서 오라고 지금 한참 이렇게 난리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옮기실래요? 뭐 오실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길정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껏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왔더니
금방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가 그래서 좀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꼭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계시면은 정말 적절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배우와 함께 충분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해주실까요?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IR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기존의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던 학생들의 뭐 비교 활동이 되는가 이런 부자란 이제 활동들을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스템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뭐냐면 여러분들 왜 터미널 가시면 게이트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 막 이렇게 예지고 뭐 기차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LMS는 게이트 1번에, 비교과는 게이트 2번에, 통합 박사는 3번에 이런 식으로 다 물려 있어요. 이 역할을 시스템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영시를 기해 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그 데이터들이 다시 이제 이 2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었을 때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관리되던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시스템 일일이 그 데이터를 막 가서 손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지금 터미널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 거죠. 데이터를 봤는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업체라든지 정보원이라든지 연락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현재 학교에 있는 축적된 데이터는 어떤 거는 마치 18년부터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건 92년부터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가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적절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IR 시스템은 활용할 줄 아는 분만 계시면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보시는 실정 있게 팀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안내 드렸던 거좀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제가 좀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 공교육 친숙성 확보를 위한 전문 좋은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학 이수진 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앞에 아마 IR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저는 많이 시간을 단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책과제 주제인데요.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다양한 교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연구의 필요성 출발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공교육 친구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급 방안 연구 진주교대 유연한 차장님이 고책임자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이제 더 대규모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그 교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가장 좀 필요로 하는 분야가 기초학력 지원하고 이제 돌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초학력 지원과 이제 돌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 교원 양성대학교에서 그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재교육하고 이럴 것인가 이런 연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초학력과 돌봄을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연구 진행하면서 좀 두 가지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높이고
돌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비중이 이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물론 전문 교원 양성, 강한 탐색이고요.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이 학습 지원 내실화를 위한 기초학력이나 돌봄 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원 양성 대학교의 역할 정립,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꼭지는 이제 공교육 친구성 강화를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 연구와 교육청별의 사례 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의 이제 꼭지는 그러면 교원 양성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 분석이었습니다. 요구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인데요. 이거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 지원 사업의 현황을 운영 실태, 사례 분석, 개선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사회적으로 다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23년부터 27년까지 중장기 계획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교원 양성 과정의 개선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체계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안정강의라고 해서 수업 내의 지원, 수업 내의 담임교사 지원, 학교 내에, 학교 안에서의 TF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 그다음에 학교 밖,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라든지 이런 학교 밖의 지원이 있고, 이들을 이제 좀 총괄하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17개 교육청의 기초학력 계획서를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이 상당히 이제 다 잘 구체적으로 서 있고요. 공통적인 정책 방향은 이런 것들인데, 특히 아주 이제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교사들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신장해야 된다. 앞으로 더 신장해야 된다.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운영 및 구축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력했고, 여기에 정책도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좀 의미 있는 게 2023년 1월에 작년 1월이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과 기초학력 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이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다 지역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어떤 체계를 거쳐서 교육을 받고 수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합의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기초학력 관련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연수에 대한 만족도나 이수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기초학력 정책 연수 및 두드림학교 담당 교원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이수율은 평균 한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연수 과정의 체계가 부족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연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수가 원격 연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제 좀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나가는 이런 상황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이 정책의 목적, 이 정책이 정말 돌봄의 가정 돌봄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인력을 좀 소화하기 위한 거냐,
교육의 기능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모호하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좀 부재하고 또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왔던 게 돌봄 종사자들의 그 안정적인 아까 나온 거랑 굉장히 상통한데요. 안정적인 고용과 그 교육적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식 조사를 위해서 설문과 면담 분석을 했는데요. 설문의 경우는 초등 교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662명이 응답을 해줬고요.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것들을 물어봤냐면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지원 관련해서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 돌봄과 관련해서 필요한 역량, 교원 양성 단계에서 받았던 교육활동, 그러니까 교대에서 받았던 교육활동 중에 역량 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 내실화를 위한 교원양성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물어봤고요. 면담에서는 면담은 누굴 주로 대상으로 했냐면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학사가 섭외가 좀 어려운 경우는 기초학력과 돌봄 담당 교사로 일부 면담을 시행해서 주로 뭘 물어봤냐면 응답자의 업무, 교 강사 양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수요자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설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설문에서 이제 기초학력과 발견한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거는 이거였습니다. 3RS, 국어 수학등, 교과학습 부진 요인과 지원 거, 그다음 학습 전략과 동기 등의 코칭 전략, 그게 그 다음이었고요. 문해력, 수리력 진단 및 학습 자료 활용 방법, 실제 사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사업에 대한 이해, 이거는 좀 점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양성대학에서 받았던 교육활동이 이 역량 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를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까는 다 4점대였는데 5점 척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거의 5점에 가까운 4점대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2점대가 이제 주로 나와서 아직 굉장히 이제 많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저희가 이 설문을 시행하면서 이제 응답들 중에 서로 좀 모순되는 응답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이런 응답들도 있었고요.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기초학력 전담 교사보다는 이제 담임이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학급 수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두 가지의 모순된 서로 이제 모순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쟁점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는 이게 이제 전문 교사가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가 아니라 그냥 보직으로 업무로 맡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또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속성과 깊이가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양성대학 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 분석에서는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교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 여기에 대해 이제 가장 반응이 많이 나왔던 건요, 교사 연수가 가장 시급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학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교사 연수 프로그램, 그다음 사례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다. 연수도 이론보다는 사례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학과 교육청을 연계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에서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연수보다는 대학과 교육청이 좀 연계해주면 좋겠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대학원 전공 필사에 대해서는 한 52.5% 정도가 여기도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각 교원 양성대학교에서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예비, 아까는 현장 교원 대상의 역할이었고요. 예비 교원 대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교직 이론과 교직 소양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가 이제 가장 많았었고, 교과 교육론 과목의 기초학력 내용을 좀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이었고요. 교육 실습, 기초학력 기초학력 교육 멘토링 이런 것들을 교대에 다니는 동안 좀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당 적정한 필요 배치 인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한두 명 배치하는 게 적절하다.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한 교당 한 명이 좋겠다가 이제 대부분이고, 소수로는 신청학교에 한 해, 두세 교당 한 명씩 이렇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데, 학습 지원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데, 예비 교원들이 필요한 것,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것을 좀 출처화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교사들의 역할과 그냥 업무로서의 역할과 전문 교사의 역할을 분리해서 전담 교원을 추가 양성해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담 분석 결과도 대동소이했는데요. 장학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초등 정규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돌봄의 경우에 그 강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재교육 받을 필요가 있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꼭 갖춰야 되겠다.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연수의 필요성,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설문에서 나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사점도 유사한 것들입니다. 돌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사의 명확한 업무 규정, 교육적 자질 함양,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교원 양성대학교의 역할은 연수과정입니다. 가장 좀 현재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현장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이었고요. 학위과정 운영, 교육대학원 소수의 리더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예비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위과정 개발 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수가 기초, 심화, 전문가 이렇게 좀 급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심화나 전문가 양성의 경우는 꼭 대학과 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학력 학위과정의 경우는 현장 전문가를 강사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고요. 관련된 운영 인력의 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모순되는 반응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성을 갖춘 전문 교원의 그 도움, 예를 들면 그 리딩 스페셜리스트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교실 안에서 좀 받을 필요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리력이나 문해력, 또 학습 정서 중에서 이제 코칭이 필요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교실 안에서 도움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조금 선뜻 당기지는 않는 그런 좀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이제 교사가 담임 교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직 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점점 아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담임 교사가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티칭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보다는 담임과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팀으로 가르치는 팀 티칭의 문화가 이제 저보다 필요할 것이고, 이걸 위한 교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보건양성대학교는 그 연구자,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또 이런 학교 문화를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촉진자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주시면 기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발표까지 좀 끝날까요? CCC로 휴게실 올라가서 쉬는 시간 10분간 가지고 3시 5분부터 다시 세 번째 다시 쉬도록 하겠습니다.